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한 거고, 세포지, 세포.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포를 의미하는데, 자, 구성 단계에서 세포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죠. 조직. 기관이고요. 동물에서는 기관계가 있습니다. 기관계가 모여서 개체가 되고, 기는 특별한 모양과 기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식물의 잎꽃은 기관에 해당해요. 기관. B단계에 해당한다. 이게 맞고요. 잎꽃은 기관에 해당합니다. A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같은 애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아니고, C는 조직계로, 아니죠, 기관계고, 식물에서는 없어요. 기관계가. 개구리 폐와 심장은 기관이지, 기관. 그럼 B단계에 해당해야 되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생명체는 무엇을 기본 단위로, 세포지, 세포. 생명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포는 생명체가 물질을 대사하고 생장 및 생식을 하는 기능적 단위이고, 개체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가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정교한 체제를 이룬다. 그러니까 세포지, 세포. 답은 2번.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개체는 세포가 단순히 모여서 이루어진 거다. 단순히 모였다라는 말은 좀 이상한데, 뭔가 체계적으로 모인 거, 체계적으로. 생명체는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한 생명 시스템을 이룬다. 맞고요.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인데 하나의 세포로 생명활동을 유지합니다. 아메바. 이건 알아야죠. 아메바가 단세포 생물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5번이고요. 답은 5번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모양 아셔야 되는데, 요렇게 생긴 모양은 엽록체의 모양이고요. 요렇게 생긴 거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자, A는 단백질을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한다. 그런 거는 이제 골지체예요. 골지체. 엽록체가 아니라, 이건 광합성 하는 거죠. 광합성. A와 B에서 모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이건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거는 에너지를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너지 생성하는 기관이다. B에서 포도당 합성할 수 있다. 아니죠. A가 하는 일이지. A가 광합성할 때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5번. 세포의 구조에서 요거는 핵이고요. 요게 소포체. 요 동글동글하게 떠있는 요런 게 리보솜. 리보솜. 그 다음 요게 골지체. C는 미토콘드리아. 동물세포니까 엽록체 같은 건 없고요. A는 DNA로 이루어진 유전 물질이 있어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며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괜찮지? 맞죠? B는 작은 알갱이 모양의 세포 소기관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B가 아니라 요 리보솜 말하는 거예요. 리보솜. A로부터 전달받은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 합성한다. 리보솜입니다. C는 세포 호흡을 담당하는 세포 소기관으로, 동물 세포에만 있고가 틀려요. 세포 호흡을 담당한다 이런 말은 맞는데, 요거는 맞는데 동물 세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도 있어요. 식물도. 엽록체가 역할 대신하는 거 아니고요. 1번 답이고. 3번이 답이네.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아닌데 여기에 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지금 채점은
3번으로 되어 있네요. 잠깐만 답안지 좀 확인해 볼게요. 5번에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 점을 찍혀있는 것 같진 않은데, 요거는 1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리보솜에 찍혀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았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 이 친구는 맞았네요. 기억 이렇게 해주시고, 왜냐면 지금 답안에는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리보솜에 찍혀있는 그림이 아닌데, 소포체인데 1번으로 해주시고 1번. 그 다음에 6번에 얘는 이제 모양 보셔야 됩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 요게 점에 찍혀있지. 이거는 리보솜. 그 다음에 요거는 요런 구조는 이제 엽록체예요. 엽록체. 이거는 세포 막 바깥쪽에 있는 건 세포벽입니다. 세포벽. 그래서 세포벽이 있고 엽록체가 있는 건 식물세포죠. 그래서 가나 표시가 없는데 이 왼쪽이 가겠지. 왼쪽이 가고 이게 나겠죠. 지금 가나 표시가 없는데, 그런 것 같고요. 동물세포가 맞고 이게 식물세포 맞고, A의 가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 틀려요.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있잖아. 식물세포도 있잖아요. 그쵸? 2번 답이고요. B는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한다. 아주 어려운데, 펩타이드 결합 형성하는 게 이제 단백질 만든다고 이런 소리고, C는 나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 세포벽은 식물세포만 관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D는 빛에너지 화학에너지를 전환한다. 맞습니다. 빛에너지를 포도당을 만들면서 화학에너지를 전환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엽록체와 세포벽은 식물세포에게만 존재해요. 답이 2번. 그 다음에 요거는 세포막의 구조인데, A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근데 인지질 중에서도 기억이 인산머리라고 해도 되고 했대. 인산인데 요거는 친수성이고요. 친수성. 요 꼬리인데 지질이에요. 지질 꼬리인데 지질은 물하고 안 친해요. 소수성. 이건 단백질이지.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 막단백질이라고도 하고, 단백질. 자, 그래서 기억이 친수성이고 니은이 소수성이야. 기억 틀렸고, 기억과 접하는 부분은 모두 물이 많은 수용성 환경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물 쪽에 위치해 있는 게 맞고요. B는 단백질로 물질 수송에 관여하며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가 아니죠.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유동성이 있어요. 유동 모자이크 구조라고도 하고, 수송에 관여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틀렸죠. 답은 1번 골라야 되고요. 확산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조건은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입자의 크기가 작아야 돼. 온도가 높은 애들 중에 입자 크기 작은 애. 녹말보다는 설탕이 입자 크기가 더 작거든요. 분해를 한 거기 때문에, 녹말을. 그래서 온도 높고 입자가 작아야지 확산이 잘 됩니다. 온도는 높고 알게인 크기는 작아야 돼. 그 다음에
얘의 이름이 이제 인지질이야. 근데 요게 친수성, 머리가. 꼬리 같은 애가 소수성. 막단백질, 단백질. A는 친수성이다. 꼬리는 소수성이에요. 꼬리 부분 소수성. B는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는데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아니야, 유동성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탄소는 A와 B를 구성하는 공통 원소이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유기물들 탄소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자 얘네 적혈구야. 적혈구가 쪼그라들었어요. 왜 그러면 물이 빠져나온 건데, 이렇게 물이 빠져나온 건데, 바깥에가 고농도이면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삼투 현상이 생긴 거고, 빵빵해졌죠? 물이 들어간 건데, 이게 물이 들어갈 때는 안에가 고농도, 안에가 적혈구도 어떤 물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일정한 농도가 있거든요. 바깥에가 저농도야, 저농도.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원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적혈구가.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등장액이고, 이거는 똑같아, 얘랑. 농도가.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 혈장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문제 어렵네. 다시 읽어야겠네요. 좀 읽어볼게요. A, B, C와의 혈장과 같은 농도의 소금물에 적혈구 사람의 적혈구 넣은 거 맞죠? 맞네요. 요대로 하시면 되네. 혈장의 농도가 가장 높은 동물은 A입니다. A. 왜냐면 지금 적혈구가 쭈그라들었다라는 거는 물이 빠져나온 건데 바깥의 농도가 진해야지 물이 빠져나오거든. 소금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거 맞고요. 사람과 같은 혈장 농도를 가진 동물은 C가 맞고요. 동물 B의 혈구를 사람의 혈장에 넣으면 부풀어 오른다. 어렵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혈장은 동물의 혈장이에요. 동물 혈장. 근데 동물 혈장에 적혈구가 원래 자기 몸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B의 혈구도 저농도라는 거야. B의 혈구가 저농도라는 거예요. 혈구가 우리 혈장보다도, 우리 혈장에 넣으면은 저농도니까 우리 바깥에 고농도인 거죠. 그럼 물이 빠져나오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쭈그라드는 거지. 이해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디귿은 동물의 혈구를 우리 몸에 넣는 거예요. 우리 혈장에. 근데 지금 동물의 혈장이 저농도면은요, 적혈구도 저농도야. 그 적혈구 안에 농도가. 저농도인 지금 적혈구가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 혈장이 고농도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오죠. 바깥에가 고농도면은 물이 빠져나오죠. 삼투현상으로. 그래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물이 빠져나오니까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3번 답이고요. 자, 이건 이제 반투막에 관한 실험인데, 세포막도 반투막이야. 반투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입자가 큰 거 통과 안 시키고 입자가 작은 용매, 물 이런 애들이 이동 가능한 막이죠. 여기가 고농도고 저농도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들어가. 물. 그럼 얘가 수위가 높아져. 얘는 낮아지고. 근데 얘가 계속 되는 건 아니고 얘가 들어가는 압력만큼 요 높이 차가 나면은 삼투압이 생기거든. 그 삼투압과 들어오는 압력이랑 똑같아지면 이제 이게 유지가 되는 건데, 아무튼 시간이 지날수록 A의 수면이 B의 수면보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렵죠, 이 문중에.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B 쪽이 높아지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도 양쪽의 수면의 높이 동일하다 아니고, 설탕 분자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도 양쪽 수면의 높이는 동일할 것이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고, 이런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설탕이 세포막을 못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자가 커서. 물은 통과하는데. 답은 3번 골라야 되고요. 13번에 자,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입니다. 인지질은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서로 소수성 부분이 마주보면서 이중층을 이룬다.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같은 어떤 성 분자는 막을 관통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좀 그런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사실은 커서 못 통과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소수냐 친수냐 이걸로 구분했는데, 굳이 쓰자면 이거는 이제 친수성이라고 하면 되고, 원래 물에 녹아가지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친수성이어서 못 통과한다라고 해도 되긴 하지. 아무튼 포도당과 아미노산 입자가 크기 때문에 관통할 때 단백질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세포막은 물질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통화시키는 그런 거를 선택적 투과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질 일단 있는 거 고르시고, 얘네들은 친수성이야, 친수성. 그리고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답은 2번. 그 다음에 기억은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건 확산이 맞고요. 둘 다. 이거.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는 애들은 입자가 작고 소수성인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나 산소 같은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단백질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 애들은 이온이라던가 아니면 뭐 포도당이나 이런 입자가 큰 애들, 그런 애들은 확산이 단백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포도당이 조직을 통과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다. 맞고요. 페퍼에서 산소가 이동할 때는 니은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니은 방법. 산소나 이산화탄소 니은 방법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다른 물질의 농도 차이가 없다면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세포 밖과 안의 농도가 비슷해진다. 맞고, 물 분자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이동한다. 뭐 맞고요. 삼투 현상도 확산의 일종이다. 맞습니다. 농도차를 이제 줄이는 방법이고요. 기억 니은에 대한 표이다. 네. 기억과 니은. 기억이 뭐지? 아, 위에 있는 거군요. 기억은 이제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고, 단백질을 통과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인지질 이중층 그대로 통과하는 거고, 세포막을 통과하는 거고. 이거 맞아요. 예.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고요. 예.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는 거 이산화탄소고. 이것도 맞고요. 근데 둘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확산이 맞고, 선택적 투과성 있고 이게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는, 확산은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게 아니야. 확산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됐어요? 저번 주에 준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 이거
자, 물질 대사인데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이렇게 작으면, 에너지가 작으면 이게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남는 에너지가 열이 방출되는 그런 반응이고요. 이럴 때 그 결합을 끊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이화작용이고요. 이화작용.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이렇게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뭘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동화작용이다. 자, 가 과정에서 에너지 흡수하는 거다, 방출하는 거예요. 나 과정에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이다. 나는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 큰 분자로 만드는 거고요. 가와 나 과정에서 효소가 관여하여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다. 효소가 관여하죠. 한번 맞아요. 자, 세포 내의 생명활동이다. 자,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물질대사라고 하고,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무엇의 작용으로,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의 작용으로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난다. 2번 답이고. A는 이화작용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A가 이거네요.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네. 분해하는 거 이화작용 맞고요. 작용 A에서 발열 반응이다. 이게 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발열 반응 맞아. B는 에너지 흡수가 일어난다. 단백질 이렇게 붙일 때, 이게 화학 결합 만들 때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죠. 이거는 발열, 이거는 흡열. 5번 답이고요. 자, 포도당을 이제 그 세포 바깥에서 그냥 연소시킬 때가 가 모형이고, 연소시키면 포도당은 이산화탄소랑 물 나오거든요. 이산화탄소 이거는 맞네. 맞는 걸로 나오고 있네. 1번이 답이고, 생명체 내에서는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가의 효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효소가 필요하고, 나의. 이거는 둘 다 둘 다 이화작용이죠. 기억에 이산화탄소가 맞지 않나? 가는 이화작용이다. 이화작용 맞는데? 분해하는 거. 반응 온도는 가가 나보다 더 낮다. 나가 더 낮죠. 나가 더 낮는 거고요. 자, 나에서 방출된 에너지 모두 ATP에 저장된다. ATP랑 체온 유지. 체온을 유지할 수도 있고 ATP에 저장하기도 하고. 뭐지? 둘 다 맞는데? 가 이화작용 맞는데? 답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미안. 그러니까 지금 가를 말했구나. 가. 그러니까 이화작용은 지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나죠. 나. 나야 나. 요거는 그냥 연소니까 연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화작용 나죠. 나. 1번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반응물이 이제 생성물이 될 때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한데, 요런 게 C나 D가 활성화 에너지가 맞아요. 자, 근데 이제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졌기 때문에 얘가 이제 효소가 있을 때죠.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C에서 D로 감소하는 것이 반응 속도 증가에 영향을 준다. 되죠? 이게 원래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가 느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 반응 속도가 빠르죠.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A에서 B로 감소하는 것이 반응 속도의 속도 증가에 영향을 준다. 아니고요. 이거는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지. 반응물의 에너지는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 근데 꼭 그런 게 아닌데, 이 반응에서는 지금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은데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은 경우도 있어서 1번 해야 될 것 같고, 5번에 5번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6번 효소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온에서 전성되어 기능을 이룰 수 있어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나면 소모되어 사라진다. 아닙니다. 형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하죠. 입체 구조에 들어가는 특정한 기질에만 작용하고, 기질 특이성,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낮추죠, 효소가. 자, A의 주성분, A는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효소, 탄수화물 아니고, B가 기질이 맞고요. C의 형성은 탄소 기질,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말하는데, 그런 게 생기면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 다음에 B는 기질이 맞고, C의 형성은 pH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 받아요. pH가 산성 정도인데, 산성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산성 정도에서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pH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4번 답이고. 기질의 양이 충분하다고 할 때 효소의 농도에 따른 초기 반응 속도의 변화를 다르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효소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 증가하니까 4번으로 골라야죠. 효소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 4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 건데, 효소 A와 B는 반응 속도가 느리다. 이거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A, B는 모두 동일한 기질에 작용한다. 아니죠. 다른 요소는 다른 기질에 작용하는 거고요. A가 반응하는 최적 온도가 다르다. 그러네. 얘가 다르네. B는 온도가 너무 높은데, 하여튼 최적 온도가 다르네요. 효소 A와 B가 서로 다른 pH에서 반응한다. 그거는 잘 모르죠, 여기서는. 사실 pH가 나온 게 아니라서. 효소 온도와 무관한 건 아니죠. 반응이 잘 일어나는 온도가 따로 있지. 한번 더 보고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나오는 위에서 나오는 그런 펩신 같은 거는 염산이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산성도가, 이게 pH 잘 모를 수도 있는데 pH가 낮으면은 산성이거든요. 그걸 잘 모를 수 있구나. pH가
7이면 여기면 이제 중성이고 pH가 이거보다 이렇게 작으면 이거 산성이야, 산성. A는 B, C, D보다 산성 환경에 더 잘 작용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C에 비해 더 넓은 pH 범위에 적용한다. B는 C보다 그러네. A보다 D가 더 높은 온도에서 활성화된다. 그거는 모르죠. 이거는 pH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D가 더 높은 온도에서 활성화되는지 모르겠는데 3번 맞아요? 맞게 보실 때 있어요? 자, 생활 속에서 생체 촉매가 이용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식혜 만들 때 그 엿기름 안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삼겹살 먹을 때 새우젓을 곁들이면 소화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연육제가 있는 거지. 소화 그 단백질을 연하게 해주는 게 새우젓에 있는 거고요. 생선 요리 먹을 때 비린내 제거하기 위해 레몬 좀 뿌린다. 근데 이거는 산염기 작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긴 하는데 이거는 생체 촉매가 아니라 산과 염기의 작용이에요. 산과 염기 중화반. 그거는 생체 촉매랑 관계가 없습니다. 식빵 만들 때 효모를 넣는다. 효모가 이제 생체 촉매 역할을 하는 거고, 소고기에 키위 갈아 넣는다. 키위 안에 그 효소가 있다라는 거죠. 단백질을 연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다. 답은 3번 고르면 되겠네. 끝인가? 끝이고, 오늘 아무튼 그 1권 마무리 할 겁니다.